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7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30년 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고 이철규 씨의 30주기 추모제가 어제 망월동 묘지에서 열렸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아버지가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여수와 공을 잇는 다리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다리 중에 올해까지 7곳이 완공되고 6년 뒤에는 모두 개통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0년) 전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25살 조선대생 이철규 씨의 30주기 추모제가 어제 망월동에서 열렸습니다. 고문을 당해 죽었을 거라는 추측뿐 의문사로 남아있는 그의 죽음 앞에 여전히 한을 풀지 못한 유가족과 친구들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1989년 25 젊은 나이로 숨진 조선대생 이철규 열사의 30주기 추모제. 이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된 노모가 늙지 않는 아들 앞에서 눈물 짓습니다. 누가 이철규 열사 어머니 황정자 여사입니다. 보기 아까운 내 아들을 그렇게 찢고 밝히고 해서 어떻게 되는가. 밝혀지지 않고 30년이란 긴 세월에 이거 제사라고 지내고 있어요. 조선대에서 학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으로 활동한 이 열사. 공안당국에 수배된 이 열사는 실종 일주일 만에 광주 사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떠올랐고 실적 후 익사라는 경찰의 발표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열사의 죽음을 은폐한 자, 이철규 열사 30주기 열사의 죽음 뒤에서 미소 짓는 자, 안현철 그들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낼 때만이 열사가 꿈꾸었던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진상규명이라는 무거운 부채감을 떨치지 못한 채 중년이 됐습니다. 시신 발견됐을 때 그 처참한 당시 모습이 조선대생 강성호 씨입니다. 잊혀지지 않고 또 우리가 철규 엄마가 저렇게 늙고 병들어서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있거든요. 저분 돌아가기 전에 그 철규 사인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불능 결정을 내리며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은 이 열사의 사인.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슬픔과 연대 속에서 죽음의 원인을 밝히자는 움직임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열사들의 기록 전 전국의 5.18을 민족 민주열사 유가족들이 관람했습니다. 이한열 열사와 표정두 열사 유가족 등 30여 명은 어제 망월동에서 열린 고 이철규 열사 3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뒤 5.18 기록관을 찾아 전국의 5.18을 관람하고 5월의 진실을 위해 산화한 열사들의 기록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붓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보복살인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모 씨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의붓 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여중생인 의붓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 혐의로 입건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친어머니 유모 씨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보급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태양광 발전이 본물을 이루면서 선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농어촌 어디를 가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서 얻은 수익이 농사로 얻은 수익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2017년부터 실정을 거쳐서 전라남도 이상진 에너지 신산업 과장입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근거로 농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을 마을 단위로 보급하기로 하고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지원받기로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25개 마을에 각각 2억 원씩 모두 50억 원.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지역마다 태양광 시설에 필요한 선로가 남아있지 않아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7개 시군 20개소에서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 이상진 과장입니다. 한전 측으로부터 전력 연계가 가능한 부분은 2개소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산업부와 한전을 대상으로 전력 연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권하고 있는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마을 복지에 활용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사업. 뜻밖의 많은 암초를 피해갈 수 있는 한전과의 해법 찾기 여하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소익입니다. 신안의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후 관광객이 크게 늘었는데요. 여수와 고흥을 잇는 다리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 11개 다리 가운데 올해까지 7곳이 개통이 되고 나머지 4곳 다리도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에서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륙 연도교 사업. 지난 2000년 6월 처음 사업이 시작돼 현재 완공 개통된 교량은 모두 3개입니다. 여수 방면 시작 구간인 여수 돌산에서 화태를 잇는 화태대교와 여수 화양에서 화정 간 백야대교, 여수 적금에서 고흥 영남 간 파령대교입니다. 여수 화양에서 적금 간 18km 구간 내 4개 교량은 올 12월 동시 개통 계획으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11개의 교량 가운데 7개의 교량이 완공 개통됩니다. 나머지 4개 교량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화태에서 개도 구간 교량 2개는 기본 설계까지 모두 마쳤고 개도에서 백야 구간 교량 2개도 사업 계획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수 하양에서 돌산을 임용래 잇는 전라남도 4개 교량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올해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도 초에 발주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면 빠르면 2025년 모든 구간의 개통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1조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추상되고 있는 여수 공간 연륙 연도교 건설 사업. 바다 때문에 끊어진 국도 77호선이 11개의 다리로 모두 연결되면 전남 동부권은 물류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올해 1분기 생산량이 미국 수출에 힘입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산량은 10만 8,750여 대로 작년 1분기보다 1.9%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출시한 소울 부스터는 미국 수출량이 2달 연속 10,000대를 넘어서는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의 연간 생산량은 지난 2015년 53만 4,400여 대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기아자동차 노사 행사에 참석해 광주형 일자리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어제 열린 기아차 노사 상생 행사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현재의 일자리에 절대로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를 위한 기성세대의 양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주시가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작물 재배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고3 학생들이 80년 5월 5.18 현장 속에서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상황을 담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5.18 우리들의 이야기 80년 5월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바로 책 제목인데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 편의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 편의대라는 것은 평상복을 입고 적지에 들어가 몰래 활동하는 그런 부대를 말하는데요. 80년 당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또 자료가 바로 담겨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인터뷰하겠습니다. 광주 서석고등학교 5회 동창회 임영상 회장과 이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슬리핑, 이 잠도 이제는 하나의 상품이 됐다고 하는데요. 돈을 지불하면서 질 높은 수면 환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숙면을 도와주는 그런 수면 산업, 일명이 슬리포노믹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수면의 필요성,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는 그런 사회라는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과 슬로포노믹스의 발달 현상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5월 이 포근한 날씨와 함께 야외 활동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 5월에는 우리 눈이 자외선, 꽃가루 또 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되면서 다양한 안질환에 유의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그런 안질환의 증세들 그리고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과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봉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책.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채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농주전 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립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하는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기쁜 소식 선교회는 박옥수 목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4층에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성경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의 전화 062-671-7294.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고 구간 살펴보면 죽봉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 광천 2교 1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정체 구간 살펴보면 어등대로 소촌산단 삼거리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상무대로의 정체 구간 많습니다. 송정 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송정공원역에서 영광통 사거리 방향, 신호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연결되는 구간들도 서행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도로 동부파출소 앞에서 광주 열린병원 방향으로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서암대로 동운 고가도로에서 경신여고 사거리 방향 길게 밀려 지나고요. 호남고속도로 독림 IC에서 서광주 IC 양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6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5.18 우리들의 이야기. 80년 5월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80년 5월 당시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5.18을 책으로 나왔는데요. 이 5.18이 이 책의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책에는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과 또 시위대원으로 위장한 계엄군 편의대원 활동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5.18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5.18 우리들의 이야기 책을 출간한 서석고등학교 5회 동창회 임영상 회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임영상입니다. 지난 2일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현장 출판 기념회가 아니고요. 그 기념재단과 우리 서석고 5회 동창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출판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네, 기자간담회가 열린 거네요. 예.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그때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하셨고요. 그 분위기는 뭐 진지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을 책자에서 처음으로 계엄군 편의대 활동 피해 첫 사례자로 기록된 그 친구도 나와서 증언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편의대 군 계엄군이 편의대를 가동했다는 그 공식 문서를 공개를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발표를 했던 나이갑 관장님하고 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제자인 이재희 박사님도 참석하셔가지고 저희의 이제 책에 대한 가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5.18 올해 39주기인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현재 이렇게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5.18 당시 고3이었던 저희들이 이제 모이기만 하면은 5.18 체험담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친구들이 체험담을 기록으로 남겨놓자 살아있는 생생한 체험담을 기록해두지 않으면 나중에는 뭐 구전으로만 이어지다가 자칫 뭐 역사적인 사실이 뭐 설화처럼 근거 없는 이야기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마치 이제 작년에 제가 동창회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취임하면서 이제 그런 제 뜻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친구들도 또 흔쾌히 찬성했고 그래서 이제 책자 작업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행됐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또 출간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고. 네. 뭐 최근 유튜브에서 나도는 뭐 5.18과 관련된 가짜 뉴스들과 광주 학살의 총지휘자인 전두환의 반성하는 행태. 네. 그리고 지많은 부류의 악의적인 5.18 폄훼 발언과 행동 등을 이제 지켜보면서 5.18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대로 방관하고 놔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입니다. 결국은 5.18 당시 많은 사람들의 증언,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담겨지고 기록으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제대로 된 5.18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또 5.18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쓰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쭉 지내보면 5.18 이들 세력 폄훼 발언과 행동들 때문에 어느 날 광주 시민이 북한군이 되어서 광수 1이 되어 있고 또 뭐 광수 200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느 순간 순진무구한 저희 같은 고3 대입 준비생들이 뭐 북한군 사주를 받은 폭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건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쓰게 되신 만들어보자 거고. 하고 네네. 뒤늦게라도 한 것입니다. 당시 80년 당시 임영상 회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책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서석고등학교 3학년이셨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18 현장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죠? 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은 처음에는 대학생들 선배들의 그냥 시로 생각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고3 수험 준비생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공수부대의 과격한 총칼 뭐 그런 진압 때문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전체가 들고 일어났었던 것이죠. 네. 그 분노감 때문에 그 5.18 네. 강제 진압하는 이 군부 공수부대의 어떤 그 만행 때문에 분노감이 일어서 좀 참여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됐었던 것이죠. 책에는 어떤 내용을 담으셨나요? 뭐 저희들 그 체험단 6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61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숫자도 어떻게 보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580명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안 되고 실제 연락이 가능한 한 380명 정도를 상대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은 뭐 저 공수부대나 계엄군들하고 그때 당시 뭐 저 그런 난행에 항의하면서 네. 시위도 했었지만 반대로 또 이제 뭐 부모들 시골에 살고 해서 또 피난 가느라고 네. 걸어서 막 내려갔던 일이라든가 그런 61명 저희들이 전원이 각기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부분은, 당시의 학생들의 그 5.18을 경험했던 여러 가지 뭐 크건 작건 이야기들을 소소한 것부터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함께했던 이야기들 다 담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습니다. 생각한 거. 예. 네. 결국은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이런 그 많은 분들이 그 삶의 과정에서 함께 해주셨던 함께하면서 만들어갔던 그런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 이번에 그 책에 좀 의미 있는 내용들 처음으로 또 이 밝혀진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당시 계엄군의 이 편의대 활동 사례가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 이 편의대라는 것은 그 적진에 이렇게 침투해서 그 민간인으로서 가장하고 침투해서 그 이렇게 하는 그런 군인들의 활동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편한 복장 뭐 이런 그런 같이 편의대는 사복 차림으로 이제 군인들이나 이런 기관원들이 편의대는 사복 차림으로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고 네. 이제 선동 등 특수임을 수행하는 부대를 편의대라고 합니다.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총을 쏘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쏜 것이 아니고 거기 그 계엄군들이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라도 봐야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총 지휘했던 정도한 그 신군부가 우리 광주를 어떻게 뭐 표적으로 삼았던 희생양으로 삼았던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면 그 회장님 편의대 활동 사례와 관련된 내용들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뭐 저도 책에 들어가 있지만은 뭐 당장 그 편의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오일규란 친구가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때도 이제 증언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날부터 한 30대 정도 되는 그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으니까요. 네. 그 형이라고 한 그 형하고 같이 따라다녔던 그 형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뭐 어떤 그 청년이 혹시 뭐 정보기관에서 촬영해가지고 나중에 수습되면은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얼굴도 가리고 다니라고 하고 그래서 본인이 시범적으로 시내 버스 안에 있는 커튼 뜯어가지고 뭐 복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또 막 이곳으로 가라 저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날 우연히 그 오일규란 친구하고 이제 그 오일규 친구가 이제 시골이 광산 벌량인데 거기를 이제 큰형이 가라고 해서 이제 가다가 가는 길에 또 그 편의대원으로 했던 그 사람을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청년을. 네. 만나서 갔다가 또 서창 상무지대 지나서 서창 다리 지날 때 검문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갔던 그 청년이
여기가 뭐 저 시위대 주동자라고 하면서 이제 넘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무대 영장에 끌려가고 네. 한 25일 정도 그 친구는 살다 나왔습니다. 네. 또 온갖 고문이나 이런 당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뭔지를 이제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나가고 했었는데 네. 올 이제 3월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이제 군 문서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이런 편의대 운영한다 이런 내용을 했다고 5공화국 전사라든가 이런 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렇게는 네네. 문건은 있는데. 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5.16이라는 친구 그 사례가 이제 재미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했고요. 편의대에 대한 문건이나 기록은 있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됐었는데 사례가 없었는데 5.19라는 분이 실질적으로 당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사례를 이야기를 증언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5.18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편의대가 이 당시 80년 당시 또 이 5.18을 그때부터 이 왜곡하고 폄하하는 그런 또 중심의 편의대가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3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현장에 직접 계셨던 분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저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지죠. 예를 들어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들이 뭐 간첩 간첩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막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시위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총을 들었겠습니까? 그냥 뭐 신군부의 어떤 그런 저는 이제 정권 찬탈 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광주가 그런 희생양이 됐었고 그런 표적이 됐어가지고 이 항의하고 했던 그런 항쟁했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계속 5.18이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했었니 그래서 일반 시민들을 얼토당토하게 광수 1인, 2인, 3인이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지를 않나. 최근에는 태극기 부대뿐만 아니라 자유당 출신 의원들까지도 그런 행태를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니다. 네. 그래서 이 분노 80년 당시에도 이 공수부대들의 만행 때문에 분노가 또 있었고 그래서 참여했던 것이고 지금도 이 왜곡과 폄훼 때문에 또 다른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책을 통해서 이 5.18이 제대로 좀 기록되고 알려져야 될 필요성 때문에 책을 쓰신 걸로 느껴지는데요. 네. 앞으로의 5.18이 우리의 역사 속에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있는 그대로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정당의 평가를 받고 또 정부에서도 기념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고 또 5.18 묘지도 국민묘지로 승격시켰고 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고 있는 그대로만 봐주면은 더 바랄 것도 없죠. 우리가 어떤 5.18이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유독 그런 저는 수구 방송에서 이야기 됐지만 수구 꼴통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집단에서는 왜 우리 광주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5.18을 왜 그렇게 폄훼를 하고 하는지 결국은 그 정파적인 이익 하나뿐이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달라졌으면 하고 책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럽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왜곡하고 폄훼하는 여러 세력들은 5.18 당시 저질렀던 그 만행의 주체였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나서서 사죄하고 하는 게 역사 앞에서 떳떳해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올 3월에 재판 전두환이 와서도 왜 이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가다가 조용히라도 어디 5.18 묘지 가서 하는 척이라도 갔어도 많이 분이 사그라들죠. 그런데 그런 행태를 보인다든가 또 이번에 5.18 39주년 때 도청합 광장에서 태극기 부대 그 종류들이 와서 집회 신고를 했다고 해서 더 이제 열이 받고 그런 생각 들고 하는데 광주 시민이라면 진짜 더 그럴 건데 어떻게 보면 5.18이 수백 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삿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전으로. 그날을 와서 방정을 떨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행태들이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석고등학교 5회 동창회 이명상 회장과 함께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직접 경험했던 5.18을 책으로 쓴 그 책에 여러 가지 기록들을 하신 분들이십니다. 슬리퍼노믹스, 간단하게는 수면 산업을 의미하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이 부족한 현대인들의 이 양질의 수면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서 다양한 상품과 또 서비스가 등장하고 관련 시장도 몸짓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슬리포노믹스 발달 현상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께서 이 슬리포노믹스라는 부분들 연구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념이 좀 아직까지는 낮습니다. 이 슬리포노믹스 어떤 의미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슬리포노믹스는 영어로 수면을 뜻하는 슬립이라는 단어와 경제학이라는 의미의 이코노믹스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인데요. 네. 말 그대로 직역하면 수면 경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대인이 그 양질의 수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이에 대해 이제 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급상하고 있는 수면 관련 산업 또는 시장인데요. 이와 함께 최근에는 그 개인의 수면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뜻하는 슬립테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련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 수면 산업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잠을 못 자고 피로증들이 굉장히 이렇게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이 더 발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수면 산업이 사실 그 처음 생겨난 그 태동 과정을 살펴보면 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제 현대인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수면 산업의 발전 배경이 수면 질환 유병률의 증가와 함께 그 현대인의 양질의 수면에 대한 욕구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제 미국 경우를 보면요. 미국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가 이제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요. 수면 무호흡증 환자도 1,8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199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슬립 에이드 마켓이라는 즉 수면 보조 시장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수면 산업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면 산업들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산업들이 나타나고 상품들이 수면 관련 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수면 관련 상품들, 네, 그 수면 산업이 말씀드렸지만은 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 수면 산업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명확히 다른 산업과의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수면 산업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침대, 매트리스, 베개의 경우는 가구 산업과 침구 산업 그리고 섬유 산업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불면증이나 뭐 기면증, 코골이 등 각종 수면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뭐 의료 서비스 산업, 의약품 산업 그리고 의료 기기 산업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IoT나 ICT, 정보통신 기술이나 뭐 사물 인터넷 등이 그 전통적 수면 산업 제품에 이제 융합된 첨단 수면 산업도 그 출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한 기업에서는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의 수면 상태나 수면 습관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조명부터 온도, 습도 그리고 숙면을 돕는 음악, 아로마 향 등 개인 수면 상태에 대한 총체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 기술도 선보인 적도 있고요. 네, 이 수면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산업화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이 수면 장애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파악한 그런 통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통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통계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 잠을 못 자는 게 잘 못 자는 게 개인의 건강이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손실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 연구진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을 잘 못 자면 내가 피곤하고 뭐 몸이 찌뿌둥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한 뭐 업무 능력 저하 그리고 이제 생산성 저하 등이 이제 사회 경제적 손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특히 지난 몇 년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버스 기사님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인이 수면 부족이라는 것을 볼 때 개인의 수면이 제일 이제 그 사회적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저희 연구진이 이제 2016년에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그 2016년 기준으로 수면장애 환자들이 한 88만 명 정도 되고요. 네. 그게 이제 2014년 대비 1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출되는 그 의료비만 1,200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근데 이제 파장되는 수면 장애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이 한 11조 원 정도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 지금 뭐 잠을 네. 잘 때 몇 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수면의 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깊게 잠드느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간들이에게 필요한 저희 방금 이야기하신 여러 가지 장애랄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인간들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수면의 어떤 질과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수면 질과 양은 사실 사람마다 다 개인 차이가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굳이 제가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텐데.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수면의 질로 인해서 개인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그 손실이 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수면은 곧 우리 건강과 삶의 질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가 있을 경우 이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뭐 심장 기능 저하 그리고 뭐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등 이제 수면의 질이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증거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수면의 질이 이제 곧 삶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많은 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조사할 때 수면 시간 등 뭐 수면의 질에 대한 조사를 동반하고 있는 이유도 뭐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슬리포노믹스를 통해서 수면 경제를 통해서 이 경제도 나름대로 그런 환경 시장들도 활성화되겠지만 인간의 어떤 잠에 대한 그 부분들도 많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슬리포노믹스가 뜬다고 그 인구 집단의 수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수면의 질을 높이는 뭐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고 뭐 이런 상품들이 뭐 보편화된다면 분명 우리나라 국민들의 뭐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이런 또 우리 잠의 소중함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또 경제도 연결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 있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건조한 공기 거기에 또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꽃가루까지 봄이면 우리 눈은 늘 괴로운데요. 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안 질환들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안 질환의 증상과 원인, 예방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절에 비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 봄철 굉장히 좀 눈병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런 부분들을 체감을 하십니까? 예, 좀 많이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봄철 되면서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든가 유해성 결막염으로 요즘 외래에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 그리고 유행성 결막염을 각 결막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뭐 봄철하시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꽃가루나 그 황사 등에 노출되면서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런 가려움증이나 증상 때문에 눈을 많이 만지게 되시는데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만지다 보니까 뭐 유행성 결막염이나 다래끼 등 이런 감염성 질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증세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이나 유행성 결막염 모두 이렇게 가려움증이라든가 또 눈이 충혈되고 또 이물감이나 이렇게 눈곱 등의 증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이나 이런 단순 결막염은 치료하면 빠른 증상 회복을 보이지만요. 옮기는 이런 유행성 각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하는 기간이 2, 3주 정도 많은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뭐 꽃가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신체 반응 알레르기성 그런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유행성 각 결막염은 그 발생하는 원인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어떤 유해 물질 또는 어떤 뭐 병원균이 침입해서 생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꽃가루라든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물질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런 이제 유행성 각 결막염은 이제 바이러스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손에 많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직접 이렇게 눈에 접촉을 해야지만 감염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욕탕이라든가 또는 이제 깨끗하지 않은 야외에서 이렇게 손에 어떤 바이러스가 묻게 되고 그 손으로 눈을 만지게 됨으로써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화장을 하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좀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눈화장을 하시게 되면 뭐 다른 일반인들 모르시지만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런 색극등이라는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런 많은 화장 물질들이 눈에 이렇게 묻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눈에 조금 더 염증을 잘 유발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염증이 오더라도 더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눈이 뻑뻑하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안구 건조증도 봄철에 흔하게 우리들이 접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안구 건조증은 어떤가요? 네, 안구 건조증도 일반적으로 봄철이나 가을철 이렇게 좀 건조한 날씨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시다 보면 바람을 많이 맞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바람을 맞게 되시면 눈이 더 쉽게 마르기 때문에 이런 안구 건조증도 이런 봄, 가을철에 더 훨씬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일부에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하고 안구 건조증을 좀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명확한 차이는 어떤 겁니까? 물론 이제 증상과 원인이 정말 다릅니다. 네. 그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항원이라든가 이런 그냥 면역 반응으로 어떻게 보면 가려운 증상이 주로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젊은 소아나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증은 이런 가려움보다는 눈이 좀 뻑뻑한 느낌이라든가 이물감, 통증 등이 좀 더 많은 증상이고요. 네. 나이가 조금 있는 그 청장년층에서 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봄철 정말 이 눈 피로증 그리고 이런 결막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뭐 질환들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예방일 것 같은데요. 이런 안질환을 예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손을 잘 씻고요. 그다음에 눈을 절대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가 일반적으로 아토피라든가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꽃가루가 이렇게 많이 날리는 날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콘택트 렌즈나 이런 거는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증도 심하신 분들은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런 선글라스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호 안경인데요. 네. 바람막이용으로 이런 안경 같은 거 써주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리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유행성 각 결막염, 결국 손이나 이런 데 묻었던 어떤 그 바이러스가 눈에 침입해서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손을 자주 씻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그 일반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같이 있어도 옮겨간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접촉으로 의해서만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손만 잘 씻어주셔도 이런 유행성 각 결막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기는 항상 생활화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걸리신 분들 병원에서 물론 치료도 받고 그렇지만 집에서 또 가져야 될 습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수건을 따로 쓴달지 이런 그 전염을 막기 위한 그런 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한 정보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기 중에 날리는 건 아니고 직접 접촉을 해야지만 넘겨가니까요. 일반적으로 눈에 닿을 수 있는 뭐 베개, 수건이라던가 뭐 비누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증상이 보통 감염 기간이 2주에서 3주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3주째 이게 환자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면 이런 거를 좀 소홀히 하시다가 가족들한테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 3주 정도는 계속 주의하셔가지고 옮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질환의 상태가 호전이 되더라도 계속 감염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 호전 이후에도 좀 조심을 끝까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그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안과 박정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남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가 지난달이었죠.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 선포식을 갖고 또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전라남도에서 그 지난달 26일 그 서울 롯데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요. 전라남도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수도권 기업 대표들 한 300명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시군별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또 투자를 좀 해달라 그래서 공격적인 이제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7개 시군과 한전, 전남 테크노파크 등도 함께한 설명회에서 장 산단의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골자로 한 단일 투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1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맺었고요.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허브 전남의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날 선포식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종수 장군수 그리고 IT에너지 주식회사 김동석 사장 등 이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네. 여기 이날 양해각서에 따르면 IT에너지 주식회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장흥 바이오 산단에 1조 2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100메가와트급 발전 설비 2개를 순차적으로 이제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발전 사업 인허 강화 등을 지원을 하고 장흥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서부발전 같은 경우는 사업 개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확보, 운영 관리 등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발전소는 일단 지금 현재 산단에 업종 변경을 하고요. 설계 그렇게 하면 한 2023년에는 준공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에 굉장히 전라남도가 지금 그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고 유치를 하게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연료전지 발전이 어떤 건지, 이 또 그 기존 발전 시설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요즘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연료전지 발전 같은 기존의 이제 화력 발전에 비해서 발전 효율이 상당히 높고요. 네. 환경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친환경 고효율 미래형 발전 시설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화력 발전의 한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전기와 열을 생산한 연료전지는 미세먼지, 소음, 냄새 같은 그런 환경 저해 요소가 거의 없어서 민원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 좀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 3년 정도 건설 기간 그리고 20년 정도의 운영 기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인력이 한 6,500명 정도 이렇게 필요로 해서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장흥군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20년 동안 그쪽 주변에 주민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100억 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그 전라남도는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 수도 전남, 이제 전남에 이제 이런 글로벌 시설 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신성장 미래 비전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참석한 정종순 군수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최고의 효자 사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기업과 자원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에너지 원으로서 발전했던 원으로서 이 수소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데 바로 이 연료 전지 발전도 이 수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사업을 하게 될 IT 에너지 김동석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수소 연료 전지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장흥 바이오 산단 내가 이렇게 연료전지 발전에 가장 적합한 입지 장소다. 그래서 그쪽 분이 또 김동석 회장님 고향이 또 그쪽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이 전라남도와 장흥군과 함께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지금 기업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네. 전라남도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번 계획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제 과감히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그런 부분에 이제 잠재량이 36% 정도 지니고 있고, 네. 또 그리고 태양광 일사 시간을 기록하는 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 쪽에서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전라남도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영암군이 민속씨름단이 강원 영월씨름대에서 금강장사, 백두장사에 등극해 지금 전국 최정상의 명성을 알렸다는데 그 소식도 좀 짧게 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영암군에 이제 민속씨름단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좀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 영월에서 민속씨름대 2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월장사 씨름대에서 금강장사, 백두장사 등 두 개 체급을 휩쓸어가지고 최정상임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정읍에서 열린 대회에서도 총 4개 장사를 등극을 했고요. 그래서 네. 또 이번 대회까지도 이렇게 싹쓸이를 하면서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최정상이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신문 김철 평직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대비해 외출 시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13도를 보이며 조금 쌀쌀하고요.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저녁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약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예상되므로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0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상무대로에 교통량 많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역에서 서창 IC 방향으로 지나는데 4분 소요되고요. 상무대로 입구 3거리에서 상무역 방향으로 밀립니다. 운천역에서 상무지구 입구 4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대남대로 살펴보면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으로 지나는데 6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5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이며 전형일은 6월 4일입니다. 전형 방법은 면접 전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광주 MBC 서구청 공동개최 인문특강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 광주 MBC와 서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인문특강에서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를 초청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인문특강의 입장권은 김간의 선운점 광주 신세계 아카데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제골장어, 오개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